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전주를 대표하고 또 국내를 대표하는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7회째를 맞았습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에 개막을 시작하는데요. 올해 또한 특별한 실험정신과 독립정신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또 다양한 색과 또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제27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는 민성웅 위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톡톡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입니다. 정준호 배우님과 같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하니까 많이들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26회 또 성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짤막하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예. 저희 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계속 관객 수가 증가를 했고 영화제 평가도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네, 여러모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 관객 수가 가장 중요한가요? 어때요? 네, 유료 관객 중요하죠. 네, 저희가 부산 영화제 다음으로 8만 명이 넘는 유료 관객 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3대 영화제라고 흔히 부산, 부천, 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전주국제영화제랑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인연을 다 있으셨죠. 이제 3년 임기로 이제 시작을 정준호 위원장과 했고 다시 이제 3년 연임이 돼서 올해 이제 연임 시작을 하는 첫 해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잘 한 거에 관한 이제 그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영화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준호 위원장이랑 처음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만든 슬로건이 우리는 늘 선을 넘지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선을 넘으려고 이렇게 걸쳐 있거나 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선을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기되어 있는 선이라든지 작품에서 이 정도 표현까지 가능할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굉장히 창작적인 작품들을 발굴하자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검열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원하는 작품들을 가져와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항상 선을 넘어가면서 선 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영화하면 우리가 일반 상업 영화를 보더라도 포스터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 영화 포스터가 영화를 상징하는데요. 영화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는 어떤 포스터를 상징합니까? 매년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제 영화제 포스터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희가 2020년대부터는 제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변주를 해가면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제이라는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포스터를 만들어 왔어요. 그 전주의 이니셜. 네네, 이니셜 제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 김영나 디자이너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요즘 시대가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로 다 할 수 있고 한데 저희는 이런 AI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종이나 인쇄물 그런 오브제들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찍고 해서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또 촬영을 해서 그 무빙 이미지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이 캐릭터가 돋보이는 그런 포스터와 그런 그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만든 스탑모션 그런 무빙 이미지들 그런 포스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어떤 신진 감독들 그리고 발굴돼야 할 감독들 혹은 그런 단편 영화들도 좀 줄을 이루고 다큐도 줄을 이뤘잖아요. 네네. 올해는 상징적인 영화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영화는 워낙 많죠. 저희가 지금 거의 240여 편에 가까운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요. 70여 개국에서 작품들도 출품이 되고 많은 작품들이 저희가 이제 경쟁 부분이 있고 비경쟁 부분이 있는데 국제 경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21편이 출품이 됐고 한국 경쟁의 경우에는 저희가 153편, 그리고 한국 단편 경쟁의 경우에는 1494편. 이렇게 해서 20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이제 출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알게 되는 영화들을 다 검토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많아서 뭘 하나 딱 이렇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네, 좀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우리는 네. 늘 선을 넘지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총 2천여 편이 넘는 영화 중에 음. 그래도 우리 슬로건에 제일 잘 맞는 부합되는 부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경쟁 작품인지 비경쟁 작품인지 궁금해서요. 아, 네. 네. 그 저희 영화제의 성격 뭐 흔히들 이제 전주국제 영화제 작품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전선에 있는 영화들은 뭐 저희가 영화보다 낯선이란 그 익스펜디드 시네마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이 가장 전주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가능한 영화들이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만들지 않는다. 아이디어만 있고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영화를 조명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네. 그런 가능한 영화 섹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전수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네마 천국이라고 네. 뭐 모든 연령대 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재미있게 그래도 상업 영화 좀 근접한 수준의 그런 영화들도 네. 상영이 되니까 뭐 굉장히 다채로운 작품들이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혹은 가장 관심 있는 게 폐막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작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번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의 그 레이트 페임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연으로는 윌렘 데포 배우가 출연을 하고 여자 배우는 그레타 리가 주연을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감독인 켄트 존스 같은 경우는 비평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60년대 프랑스 그 누벨바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 이제 비평하던 분들이 다들 감독으로 뛰어들면서 새로운 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켄트 존스 감독 같은 경우도 비평가로 시작해서 뉴욕에 있는 링컨 센터 그리고 뉴욕 필름 국제 영화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영화제 인물이기도 해요. 전주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작품을 출품하셨던 적이 있고 네. 요번에 이제 개막작으로 참석을 하시게 돼서 네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 시집을 내서 냈던 분이 윌럼 데포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 거의 70대 가까운 그런 나이인데 우체국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뉴욕에 사는 이제 젊은 그 예술가 지망생들이 이분이 썼던 그런 시집에 열광을 하면서 재평가를 하면서 그 윌럼 데포와 그레타 리와의 그런 관계가 되게 재밌게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폐막작으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감독이실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소개해 주시죠. 아, 네. 김현지 감독인 남태령이 폐막작인데요. 이 남태령이라는 작품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농민들이 이제 용산으로 트랙터를 몰고 진입을 하는데 남태령에서 이제 막힌 거예요. 경찰 네. 타락에 막혀서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와주러 가자 해서 대부분의 2030 여성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재밌게 봤어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SNS 메시지가 떠오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려졌는데 두 번째 이 방송 출연 결정되고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굉장히 울컥하게 되는 그런 양면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라 꼭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개막작, 폐막작 모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는 개막작 같은 경우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네네. 폐막작은 월드 프리미어로 전주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우리 한국 영화를 이끌었던 거장이신 안성기 배우가 네.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 네. 안성기 배우를 기리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네. 만드셨다고요. 네. 예. 그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라는 저희 그 섹션 이름으로 안성기 선배가 출연했던 주로 독립영화 작품들 7편을 저희가 상영을 할 예정이에요. 안성기 선배님은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이럴 때 사회를 보셨었고요. 그 후에도 한 번 또 보셨었고 네.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으로서도 항상 뭐 건강이 불편해지시기 전까지는 항상 매년 전주영화제를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배우셨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뭐 하늘나라로 가게 되셔서 그분을 기리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개막식 때에는 가족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관심 갖고 안성기 선배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마스터즈 섹션을 아. 이제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그 작가의 작품들로 꾸려져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네. 마스터즈 섹션이라는 것은 거장의 이름을 가진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그런 섹션이에요. 요번에 이제 알렌 고미스 감독의 다오라는 작품은 베를린 요번 올해 이제 2월에 있었던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출품됐던 작품인데 굉장히 작품이 좋아요. 재밌고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장률 감독의 춘슈라든지 뭐 차이밍량 감독의 뭐 밤의 여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캉텐 감독의 피아노 사건이라든지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의 그런 신작들이 소개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차이밍량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행자 시리즈라고 이강생 배우가 한 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를 느리게 걷는 그런 그게 영화거든요. 근데 차이밍량 감독이 그때 오셔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전주에서 행자 시리즈를 찍겠다. 그래서 올 영화제 때 오셔서 뭐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시지만 그 로케이션 또 헌팅을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행자를 찍게 돼서 네. 내년에 이제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18회? 이게 네네. 차민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행자 시리즈를 만드시면은 네. 거의 전 세계에서 상영이 되고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혹은 그러니까요. 박물관에서 상영이 되니까 전주라는 이런 그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기대를 하고 지켜봤고 네.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네. 네.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산말도 이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동집행위원장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네. 정준호 씨는 이제 영화 배우로 네. 잘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3년 동안 잘 구축을 하셨으니까 또 네. 다시 연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두 분이 시너지를 만드셨을까요? 정준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배우시고 그리고 그 성품상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세요. 그래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시고 하다못해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같이 가거나 뭐 길을 걷거나 할 때도 뭐 시민들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진을 요청하거나 사인을 요청해도 한 번도 거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당장 뭐 몇 시까지 저길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친화력이 강점이시죠. 그래서 네. 둘이서 뭐 100식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한 명이서 해야 되는 역할을 둘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대외 협력, 그 스폰서, 네. 홍보 이런 쪽 분야에 집중을 해주시고 저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이런 내부 살림 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서로 네.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어떤 실무 담당이시고 네. 우리 정준호 배우께서는 그 외에 네, 어떤 대외 의원을 담당. 조금 더 네. 넓히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해서는 둘이 같이 하죠. 뭐 그래요. 개폐막작을 어떻게 어떤 작품으로 해야 될 것인지, 뭐 개막 공연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 사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혹시나 이견이 갈린 적은 없으십니까? 네. 늘 잘 근데 맞으세요? 아니요, 의외로 한 예. 번도 이게 공동집행위원장을 할 때 문제점은 누구 하나가 뭘 고집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고집을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서로 다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 번도 네,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집행위원장님 대학에서 네. 그 수업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네. 예. 제가 그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에 95년도에 처음 부임해서 와서 네, 벌써 굉장히 30년이 네. 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러 학생들도 가르치셨겠고 네네. 정말 많이 훌륭히 길러내셨을 텐데 네네. 학생들에게 늘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배우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 배우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감독을 원하는 친구들은 감독이 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교수의 역할이라. 네. 전주국제영화제 모든 걸 이제 네. 다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그 영화를 혹은 단편 영화랄까요? 처음부터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많고 꿈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랄까, 첨언이랄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연결고리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작품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화제 역할이 그런 거고요. 예. 학교에서 수업 시간 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거기에 또 영감을 얻고 나는 저거보다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만큼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작품을 많이 봐라. 네, 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해외 유수의 영화제들도 분명히 많이 다니시고 최근까지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전주국제 영화제 좀 뭐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뭐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영화제라 다른 영화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 정도만 저희가 지금 마켓은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끼어들 틈은 사실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전용관이 없어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전용관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독립영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상영관이 3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상 이제 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영화제에서 부러웠던 점들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보통 10시에 첫 회 상영을 시작하는데 네. 뭐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같은 경우는 8시에 상영, 뭐 베를린 영화제도 뭐 대부분 8시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8시에 상영하는 영화가 객석이 2,000석인데 객석이 꽉 차요. 풀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8시에 상영을 하면 좀 빌 수도 있는데 그 뭐 초대받은 뭐 해외 뭐 유러피안 감독들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와 이렇게 8시에 관객을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럽죠. 저희도 이제 좀 더 큰 극장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더 많은 회차를 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제는 티켓 파워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유료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사실 유료 점유율이 100%가 되면 음, 되게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객석 수는 일단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네, 않습니까? 리클라이너 좌석 같은 경우는 뭐 만석이 되더라도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일반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할 때 객석 점유율은 한 70% 정도대가 사실은 적절한 그런 객석 점유율인데 저희는 워낙 좌석 수가 적다 보니까 80%가 넘어가요. 좌석 점유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외 영화제 음.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면 뭐 음. 베를린 영화제 최근에 가셔서도 네. 작품 뭐 이렇게 제작에 투자도 하시고 네. 예. 전주영화제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주 예.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뭐 국내 영화 한 편, 해외 영화 한 편, 그리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또 한 편, 한 3편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예. 저희가 투자한 해외 작품 중에서 로이스 파티뇨 감독이 만든 삼사라라는 작품이 그 당시 베를린 영화제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그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에 올랐어요. 그때 이제 정준호 위원장이랑 저랑 첫 위원장이 되고 베를린 영화제 이제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그 첫 상영 때 갔는데 로이스 파티뇨 감독이 무대 위에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영화가 이 자리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우리 작품에 투자해준 덕분이다. 이 자리에 두 위원장이 와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그 작품이 그 해 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운이 좋게도 저희가 또 투자한 벤 러셀 감독의 다이렉트 액션이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작품도 인카운터스 부분, 경쟁 부분에 올랐는데 그 작품은 또 작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같이 공동 투자하고 제작한 작품이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뭐 저희가 홍보를 잘 못했는지 사람들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네. 이 자리에서 예. 혹시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그 사실 그 영화를
발굴해서 제작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과를 내셔서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네. 뭐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저희들이 투자하는 영화들이 돈이 안 돼요. 독립영화에 투자하니까 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이런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해외 영화제를 돌면서 전주 영화제 그리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로고가 상영 때 항상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은 잘 못 버는데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창재 감독이 노무현입니다. 예, 1억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아시다시피 거의 200만 가까이 뭐 독립영화계 쪽에서는 엄청 뭐 1000만 영화 이상의 그런 흥행을 한 건데 그때 전주영화제 수입으로 6억이 넘게 들어와서 1억 투자해서 6억 넘게 벌었던 적도 있어서 그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박도 꿈꾸고 있긴 합니다. 큰 일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지수 역할을 맡은 강혜린입니다. 너가 친구한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케이드 로고인데 초창기부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 함께 해오셨고 네. 27회를 맞고 이제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뭐 네. 30회도 곧 다가올 테지요. 네네. 뭐 말씀처럼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잖아요. 네네. 어떤 조그만 소망이 있으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객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거든요. 뭐 서울, 부산, 뭐 강원도, 뭐 충청도 여러 군데서 오시는데 그 대부분 거의 70% 이상이 외지 관객들이고 그리고 도민 시민분들이 한 30%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예. 통계치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도시에 국제영화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론 뭐 표 예매하는 거 귀찮으시고 힘드시고 해서 에이 뭐 힘들다 해서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영화제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이 되니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상업적인 성공도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진 감독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쟁 부분의 작품들은 그 영화를 2편까지 만든 이게 3편 이하를 만든 감독들의 작품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 감독들을 발굴하는 영화제죠, 저희는. 네. 그래서 국제 경쟁, 한국 경쟁, 뭐 한국 단편 경쟁 전부 다 공이 3편 미만의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이 신인 첫 작품 혹은 두 번째 작품들만 출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감독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1회 때 한국 경쟁 부분에 출품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봉준호 감독이 플란더스에게로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승환 감독이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라는 작품으로 왔어요. 첫 데뷔작을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시고 지금은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감독들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런 감독들의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매년 많은 분들이 뭐 네. 대부분의 한국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다 출품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 작품을 다 소개 못 시켜드리는 게 네, 좀 미안하죠. 네. 뭐 이렇게 심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심사를 하다 보면 딱 감이 오는 작품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첫 5분만 보고 오는 작품도 있고 처음 뭐 1시간 때까지 정말 이걸 계속 봐야 되나 하는 작품도 있지만 네. 마지막에 우와 하는 작품들도 있어서 네, 영화를 정말 끝까지 잘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봐야 되고요. 예. 얼마 전에 한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분께서 영화제가 다가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2배속으로 본다 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어요. 네. 내 작품을 2배속으로 본다고 그거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어찌 됐건 물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기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타임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힘들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혹시나 질문을 네.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해주시죠. 네,
저 영화제는 이제 만드는 사람들만의 그런 장이 아니고, 그리고 관객과 영화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제작자들, 배급을 하는 분들, 감독들, 배우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해외에서 오신 게스트 분들은 국내에서 상영되는 한국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영화를 자기네 나라에 가져가고, 저희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네트워크의 장이 되는 거고, 관객들도 보통 극장 가면 이제 영화만 보고, 물론 요새는 이제 특별 그 GV 같은 것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상업 영화에서도 네. 대부분의 저희 작품들은 GV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게스트 비지트 예약자인데, 감독이나 배우가 와서 영화가 끝나고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하시고 싶었던 질문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장이니까 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네. 독려 부탁드렸잖아요. 아, 네네. 예, 그 부분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 주민분들, 시민분들, 도민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국제영화제 다음 주 개막하니까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리에 흥행리에 네.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이죠. 전주를 찾는 많은 분들께서 전주 구석구석도 둘러보시고 좋은 영화 많이 감상하실 텐데요.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예약 조금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큰 영화 축제인 만큼 올해만큼은 조금 더 발걸음 많이 하셔서 좋은 영화 많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